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특이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아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굉장히 좋은 커피를 먹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비싼 돈을 주고 원두를 사갖고 가서 집에서 내려 마셔보면은 매장에서 먹었던 만큼의 어떤 그런 맛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라인더의 퀄리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마시면은 맛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물의 온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한번 추출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맛이 좋아졌어요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몇 도의 물을 사용하면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답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커피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죠. 그게 있었으면은 당연히 먼저 알려드렸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리오 드리퍼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푸어오버식 드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드리퍼 내부의 물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불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드리퍼 안에다가 넣은 커피량의 한 2배 정도 물을 넣어서 불림을 먼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불림은 2배 정도 되는 물을 한번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젖지 않고 그 상태에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g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ml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계 측정 자체가 제일 밑부분, 그러니까 추출이 되기 바로 일보 직전 그 위치에서 지금 온도를 재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41도, 42도, 43도 실질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물을 부었을 때 실질적으로 물의 온도를 이 윗부분에서 거의 다 가져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밑으로 지금 커피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맨 안쪽 같은 경우에는요, 물하고 커피하고 닿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핸드 드립을 할 때는 확산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점성에 의해서 커피를 좀 잡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물을 붓고 저어준다거나 아니면 스푼으로 이렇게 휘저어준다거나 이런 행위는 거의 하지를 않는데요. 푸어오버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추출을 위해서 충분히 불림할 당시에 저어주거나 이렇게 흔들어주는 행위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물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옮겨서 옆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물 온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40 똑같이 40ml. 네, 이렇게 저어주기만 했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거의 66도, 67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또 이쪽이랑 불림을 했을 때 이제 온도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이쪽이 훨씬 더 위하고 아래하고 동일한 온도로 잘 적셔져서 불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려줄 거는 이게 지금 온도계 위치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온도계가 위로 향하게끔 해갖고 이 커피 베드의 굉장히 윗부분을 한번 온도를 한번 재볼 거예요. 네. 커피는 20g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총 물은 300ml를 붓을 건데요. 그냥 편안하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도계 끝을 최대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계를 거치를 하면요, 온도계 끝이 최대한 이 추출되기 바로 직전 그 밑부분까지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요번에는 커피베드 제일 밑부분을 한번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 온도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온도 그래프가 상당히 다르죠. 네, 사실 이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하고 최고점의 온도가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밑부분이 더 온도가 낮은 거는 예측을 했던 일인데,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굉장히 안정된 온도로 끝까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이제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 커피퍽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빨간색 그래프가 아까 요 가운데 부분, 요 윗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상승을 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추출 효율은 굉장히 높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대 추출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신에 요 밑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은 과소 추출된 그런 맛들이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온도계를 가운데하고 밑에 뿐만이 아니라 각 사이드에다가까지 붙여갖고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었는데요. 네, 다 다릅니다. 사실 원래 이게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볼 때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아마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데,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위치별로 온도가 다를 줄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정말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푸어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온도 자체를 최대한 가운데로 집중해서 몰게 돼서 이 물하고 커피하고의 접촉 시간을 최대한대로 늘려야 커피 추출 효율이 올라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추출 효율이 올라간 거하고 커피가 맛있는 거하고는 서로 다른 내용이죠. 사실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푸어오버를 계속적으로 내려왔었는데, 가끔씩 저도 조금 커피 자체가 좀 과다 추출된 맛들이 뒤에 날 때가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물을 많이 붓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물을 부을 때 예쁘게 살포시 붓는 게 정말로 맛있는 추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추출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차 추출 물을 붓고 난 다음에 다시 스푼으로 저어서 전체적으로 위아래 옆까지
온도를 조금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푸어오버를 한번 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추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한번 잘 저어갖고 전체적으로 물 온도를 똑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맞춰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푸어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해봤어요. 한번 마셔볼게요. 네. 근데 일단 마셔볼게요. 네. 일단 젓는 행위 자체를 많이 하면은 약간 쓴맛이 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오늘은 다른 어떤 뭐 분쇄도라던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오로지 온도 하나만 갖고 예측하고 이제 방식을 좀 바꿔본 거라서 정확한 방식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뭐 휘저었다고 해갖고 뭐 쓴맛이 더 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어딘가 과대 추출됐거나 과소 추출됐거나 뭐 그런 건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추출하는 게 더 좋겠구나 라는 약간 뇌가 좀 약간 뇌이징이 돼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확실히 사람이란 게 맨날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요 조그만 데 안에서 온도가 뭐 달라봤자 뭐 얼마나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이 달랐고 이 퍽 안에서도 온도 편차를 줄여주면은 조금 더 높은 효율, 그리고 조금 더 어딘가가 더 과대 추출되고 어디가 과소 추출되고 이런 일이 없는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몇 도가 좋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그런 것들이 정말 더더욱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도의 물 온도를 사용을 하시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커피하고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몇 도 온도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더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커피가 동일한 온도로 잘 추출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도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추출을 하면은 더 맛있게 커피를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 더 배우고 가는 그런 컨텐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컨텐츠 하다가 지금 온도 센서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새로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면은 이제 오늘은 푸어오버만 했잖아요. 요거 말고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침출식 커피입니다. 특히 에어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추출을 하잖아요. 과연 에어로프레스에다가 놓고 온도를 재봤을 때 어떻게 온도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그 컨텐츠는 만들어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